은행 VIP룸에서 마주친 두 남자. 그들이 숨기려 했던 과거는 무엇이었나. 최규태는 한껏 멋을 부린 채 은행 VIP룸으로 들어섰다. 아들 민용의 대학 등록금은 이미 밀린 상태였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겨우 끌어온 2천만 원을 당장 입금해야 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남자를 보고 규태의 손끝이 떨렸다. 김대식이었다. 마치 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을 본 듯한 당혹감. 김대식 역시 규태를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깊은 오해와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복권 이후 불거진 돈 문제, 무철을 사이에 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 하나. 대식이 은행 직원에게 슬쩍 건넨 서류에서 무철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규태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편 이미자는 무철의 사망신고 취소를 위해 대식과 규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두 남자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머뭇거렸다. 대식은 자신이 무철의 죽음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고 신고서를 썼다는 사실이 찝찝했고 규태는 그날의 진실 중 일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자의 간절함은 그 어떤 변명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제발 이제라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무철은 미자의 부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망자로서 존재를 숨기며 사는 삶은 생존이 아닌 망각이었다. 그는 대식과 규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탁이다. 이번엔 나 좀 살려다오. 대식은 침묵했고 규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규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다. 복권을 나눠 샀던 날 무철이 한 말을. 당첨되면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 규태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다. 민용은 아버지 규태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집을 나섰다. 그는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도 거절당했고 친구 집에 얹혀 살며 취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규태는 그런 민용을 걱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못했다. 대신 진태에게 부탁해 민용의 안부를 살폈다. 하지만 민용은 규태가 보내온 쌀과 반찬 박스를 거절하고 메시지 하나 남겼다. 돈 없다는 게 죄예요. 그럼 당신은 얼마나 죄인인 거죠? 규태는 그 메시지를 보고 망연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민용에게 책임감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과 실제 행동 사이엔 너무도 큰 간극이 존재했음을. 김아지는 돈을 빌려간 규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 계획을 논의했다. 매달 250씩 1년이면 되죠. 규태는 순간 숨이 막혔다. 치킨집에선 요즘 매출이 줄었고 대식과의 관계도 미묘했다. 그 와중에 아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늘 말만 믿음직스럽죠. 근데 실속이 없어요. 이 말에 규태는 화를 내지도 못한 채 그저 자리를 피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다. 김대식은 복권에 얽힌 무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자 점점 더 초조해졌다. 무철은 대식에게 그때 너랑 나랑 번호 고른 거 기억나지? 7하고 13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라며 말을 잇다가 갑자기 멈췄다. 대식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무철의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장미는 다시 동네를 맴돌며 무철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 사람 진짜 죽은 거 맞아요. 장미의 물음에 주민들은 애써 외면했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특히 최근 들어 금옥이 자주 말을 흐린다는 점, 그리고 대식이 무철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뀐다는 사실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그 인간들 뭔가 숨기고 있어. 이날 밤 무철은 미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철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이 다 돌아오면 그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무철은 미자의 질문보다 그날 VIP룸에서 대식이 들고 있던 서류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망 취소 요청서란 글자. 왜 대식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 민용은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 후 돌아오다 낯선 남자에게 붙잡힌다. 혹시 최규태 씨 아들이죠? 민용이 당황해하자 남자는 명함을 내민다. 대도상사 고문 변호사. 그리고 이어지는 말.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장님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소를 준비 중이니 가족이 입장을 정리하시죠. 민용은 명함을 들고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고발당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 그는 무의식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무철은 오래된 앨범을 뒤지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 뒤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세 사람 중 한 명만 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사람의 목숨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